그렇다면 몬테소리 교육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공부를 해서. 몬테소리 철학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진 몬테소리 교육을 우리 아이에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라쌤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도 많았고 전달해주고 싶은 정보들도 많았는데 그동안 제가 잘 못했어요. 앞으로는 제가 유튜브 조금 신경 써서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할 이야기는 몬테소리 교육을 시작하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몬테소리 교육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되고 그리고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작을 할지 그 부분에 있어서 고민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쓰세요. 교구를 살지 그러면 아니면 기간을 보낼지 아니면 유치원을 보낼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엄마표를 해줄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 고민을 하는 시간을 쓰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지쳐서 내가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고민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고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고 몬테소리 교육을 하는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은 그 방법을 나에게 맞게 그리고 내 현실에 맞게 어떻게 적용해서 내가 우리 아이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몬테소리 교육을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몬테소리 교육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이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몬테소리 교육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공부를 해서. 몬테소리 철학은 이런 거고 나는 이런 철학을 가진 몬테소리 교육을 우리 아이에게 해줄 거야 라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실적인 방법 3가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몬테소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는 엄마가 직접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표 몬테소리라고 요즘은 많이 유행을 하죠. 엄마가 직접 집에서 몬테소리 환경을 갖추어 놓고 아이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어린 개월수의 엄마들이라면 저는 이 경우를 많이 추천드리고 단계가 조금씩 높아질수록 아이도 선생님하고 하는 것들을 좀 좋아하기도 하고 기간을 보낼 수도 있고 그리고 센터를 갈 수 있는 그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데 아이가 어릴 때는 엄마가 해주는 방법 말고는 그리고 그 효과가 엄마가 해줄 때 훨씬 더 크거든요. 그치만 이 엄마가 해줄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이 좀 많이 들어가기는 해요. 내가 직접 배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해주려면 그런 정보들도 찾아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줘야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아마 보통은 일을 하지 않는 엄마들에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워킹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군가라는 게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같이 코칭을 해주는 이런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교구 업체에 이제 교구를 구매하고 선생님한테 홈스쿨을 맡기는 경우예요. 이 경우가 우리나라의 몬테소리 교육 중에서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몬테소리 기관 자체가 잘 없고 그리고 몬테소리 유치원도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마들의 선택지 자체가 그냥 교구를 사서 집에서 수업하는 환경 밖에 선택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 부분도 잘 이용하면 충분히 몬테소리 교육을 제대로 실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우에 가장 큰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교구를 다 직접 구매를 해서 교구를 세팅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교구 값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오시게 되면 그 수업에 대한 비용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홈스쿨을 하게 된다 그리고 교구를 사게 된다 하는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신 영업사원이나 선생님한테 많은 팁들을 얻을 수 있고 관리를 받으면서 내가 직접 배우지 않아도 시간과 노력을 조금 덜 투자해도 아이에게 몬테소리 교육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세 번째는 기관에 다니는 거예요. 센터도 있고 유치원도 있지만은 센터 같은 경우에는 15개월 정도 지나면은 몬테소리 센터를 다닐 수 있고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5세부터 몬테소리 유치원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만 내고 교구를 집에 두지 않기 때문에 비용은 조금 많이 절감이 돼요. 대신 그 효과적인 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가는 거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집에서 매일 만지는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의 역할,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엄마표로 해주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좀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때 센터를 같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몬테소리 유치원이 집 근처에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몬테소리 유치원을 보내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은 제가 몬테소리 교육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킬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는 엄마가 집에서 몬테소리 환경을 만들어주고 엄마표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홈스쿨, 교구를 직접 구매해서 집에 방문교사가 오도록 해서 몬테소리 교육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기관이나 센터로 아이를 보내는 방법이 있었어요. 몬테소리 교육을 내가 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나의 이런 상황들을 좀 고려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정해서 아이와 함께 해나가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사실은 엄마가 몬테소리 교육을 온전히 다 해주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홈스쿨의 도움을 받으면서 엄마표로 엄마가 해주신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저같이 몬테소리 교육을 조금 안다, 그리고 내가 몬테소리 교육을 엄마표로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몬테소리 교육을 조금 배우셔서 엄마가 직접 해주시는 게 효과는 제일 좋겠죠. 아이가 어리다면 엄마표로 시작을 해보시고 그 시작한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또 선생님에게 바뀔 수도 있고 기관이나 센터에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좋고 나쁘고 이것만 해야지 라는 게 아니라 각각 상황에 맞춰서 몬테소리 교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